잠깐요. 지금 이 영상 끄지 마세요. 딱 10초만요. 딱 10초만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연락처 한번 열어보세요. 몇 명이나 있어요? 100명? 200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카카오톡 친구 목록만 열어봐도 수백 명이잖아요. 근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새벽 2시에 전화해도 화 안 내고 받아줄 사람이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줄 사람이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 숫자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적표예요. 학벌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직위도 아니에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도 아니에요. 진짜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그 사람의 70년, 80년 인생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성적표의 최종 결과가 어디서 확인되냐면 바로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얼마나 베풀고 살았는지,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게 빈소의 문상객 수로 고스란히 드러나요. 화환이 줄줄이 늘어서고 사람들이 밀려오는 빈소가 있는 반면에 유족만 덩그러니 앉아서 3일을 보내는 빈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 지니 PD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올 사람들에겐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얼굴에, 말투에, 눈빛에, 행동 방식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징표들이요. 그리고 우리 주변 어딘가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소름이 돋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진심으로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프롤로그. 내가 직접 목격한 장례식장 이야기. 몇 년 전 일이에요. 지니 PD가 오랜 지인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문상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지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많이 힘들 텐데 가봐야겠다 싶어서 일정을 비우고 갔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빈소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원래 장례식장이 조용하긴 하죠. 근데 그 조용함이 달랐어요. 분위기가 달랐어요. 빈소 안에 상주 완장을 찬 지인과 그 형제, 그리고 어머니. 총 4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음식이 차려진 상 앞에 문상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들어서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지인이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문상객이 저 포함해서 5명이었대요. 딱 5명이요. 3일 내내 비슷했대요. 그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꽤 활발하게 사셨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목소리 크고 아는 사람도 많고 각종 모임도 나가시고 여기저기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진짜 아무도 없더래요. 나중에 그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남 험담하고 이득 없으면 연락 끊고 가족한테는 더 모질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면서도 살아계실 때는 모른 척 했던 거고 돌아가시고 나니 솔직해지더라고. 발걸음이 솔직한 거지 뭐. 저는 그 말이 정말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냥 살아있을 때는 티를 안 낼 뿐이에요. 근데 장례식장 앞에 서면 그 솔직한 마음이 발걸음으로 나와요. 가거나 안 가거나. 이게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정직한 평가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빈소엔 사람이 올까?
그 생각이 오늘 이 영상의 출발점이에요. 일부 평생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은 사람.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평생 받기만 하고 한 번도 먼저 준 적 없는 사람. 이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계산할 타이밍에 슬쩍 화장실을 가요. 나한테 부탁이 있을 땐 정말 따뜻하게 연락이 오는데 부탁이 해결되고 나면 연락이 뚝 끊겨요. 내 경조사엔 안 오면서 자기 경조사는 빠짐없이 연락해요. 명절에 선물은 받는데 답례는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어느새 자기 힘든 얘기로 방향을 바꿔버려요. 처음엔 그러려니 해요.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지금 바쁜 시기인가 보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상황이 좋아져도 똑같고 여유가 생겨도 똑같아요. 그게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언어 습관이 있어요. 말할 때 주어가 항상 자기예요. 대화의 시작도 나, 중간도 나, 끝도 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남의 얘기를 들어야 할 때는 눈이 풀려요. 진짜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딴 데를 보거나 그래, 그래서 라고 건성으로 대답해요. 근데 자기 얘기할 때는 눈빛이 살아나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지니 PD가 이 유형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렇다는 걸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자기는 그냥 솔직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억울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지, 왜 나이 들수록 연락이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세상 탓만 하다가 노년을 맞이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 빈소에서 그 70년의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주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모여요. 그게 법칙이에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 곁으로 흘러가거든요. 베풀미 없는 곳엔 결국 사람도 없어요. 2부 앞에서 웃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뒤에서는 그 사람 이야기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게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사교적으로 보여요. 처음 만나면 인상이 좋고 분위기 파악도 빠르고 재치 있게 말도 잘하고 첫인상이 정말 좋아요.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좋겠다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신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는 걸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게 신호예요. 그 한 번이 전부예요.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나한테 A 험담을 하는 사람은 어한테 가서 나 험담을 해요. 이건 논리가 아니라 행동 패턴이에요. 험담이 그 사람의 대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그 방식이 똑같이 나와요. 오늘은 A 욕이고 내일은 B 욕이고 내 앞에서는 C 욕을 하지만 C 앞에서는 내 욕을 해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겉으로는 맞장구를 치고 같이 웃어도 속으로는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해요.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은 많아 보이는데 아무도 진심으로 곁에 없어요. 모두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모두가 가까이 하기엔 좀 불편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퇴직하고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들이 하나씩 조용히 사라져요. 연락이 뜸해지고 안부 문자가 없어지고 결국 완전히 연이 끊겨요. 억울하게도 그 과정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예요. 험담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어딘가에 기억되고 결국 그 사람 자신에게 돌아와요. 인생 후반부에 아무도 없는 빈소의 정적으로
3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도움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지니 PD가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결정적인 도움을 받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취직할 때 연결해 준 사람, 사업이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사람, 정말 어려웠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 이사할 때 도와준 사람,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준 사람. 크고 작은 도움들이요. 그 도움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관계를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 오래 기억해요. 기회가 생기면 꼭 갚으려 하고 당장 갚지 못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간직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관계를 오래 이어가게 해요. 반면에 받을 때는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3개월만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더 심하면 그 도움받은 사실 자체를 자기 편의에 맞게 왜곡해요. 내가 그때 도움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오히려 해준 게 더 많은데 라고 기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눈빛에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계산적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나? 이 관계가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나? 를 먼저 봐요. 그 계산이 습관이 되면 눈빛에 그대로 배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이 유형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단순히 감사를 모르는 수준을 넘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로 가기도 하거든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힘들어지면 그때 오히려 발을 빼요. 심한 경우엔 도움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 경우엔 그냥 외로운 노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적을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강한 실이에요. 그 실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도 붙잡을 수 없어요. 4부. 가족을 소모품처럼 대한 사람. 4번째 유형. 이게 오늘 중에 제일 무거운 이야기예요. 바깥에서는 괜찮은 사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한국의 50대, 60대 어르신들 중에 특히 남성분들 중에 이 패턴이 많이 보여요. 밖에서는 의리 있고 인품 좋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긴다는 소리 듣는데 집에서는 배우자한테 포건하고 자식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가족의 감정엔 무관심한 분들이요. 왜 이렇게 되냐면 가족은 어디 안 가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믿으니까요. 친구는 내가 잘못하면 떠나지만 가족은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줄 거라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쓰는 에너지를 가족한테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줘도 어딘가는 남아있을 거라고. 근데 버텨주는 것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자식이 성인이 되면 조용히 거리를 둬요. 자주 안 와요. 연락이 뜸해요. 명절에 형식적으로 들르고 빨리 가요. 배우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없어요. 무언가를 같이 결정해야 할 때 의논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해요. 그 거리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아주 조금씩 쌓인 거예요. 무시당했던 말들, 들어주지 않았던 감정들, 함부로 대했던 순간들,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태도들이 켜켜이 쌓인 결과예요. 장례식장에서 자식이 상주 완장을 차고 앉아 있어요. 문상객 인사도 받고 절도 받아요. 근데 눈물이 없어요. 표정이 굳어 있어요. 아니면 눈물이 있는데 그게 슬픔의 눈물인지 긴 세월의 고생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눈물이요. 가족한테 잘해야 한다는 말 너무 당연해서 식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지니 PD가 보기에 이게 가장 안 지켜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가 가장 오래, 가장 깊게 돌아오는 말이에요. 5부. 성장을 멈춘 사람. 5번째 유형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것에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사람. 이런 분들과의 대화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항상 과거예요. 내가 젊을 때는, 우리 때는 말이야, 예전엔 이랬는데 요즘 것들은 모르지. 현재 이야기를 해도 결국 과거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이상해진 거고, 젊은 세대가 버릇없는 거고,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항상 나 밖에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불편하다고만 해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면 세상이 망했다고 해요. 젊은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면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해요. 지니 PD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새 기능 배우려고 손자한테 물어보고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쓰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람이 모여요.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이랑 있으면 배울 게 있고 재미있다고 느껴요. 반면에 40대에 이미 성장을 멈추고 내 생각만이 맞고 세상이 틀렸다고 굳어버린 사람은 점점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줄어들어요. 비슷하게 멈춰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다가 그 사람들마저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먼저 떠나면 진짜 아무도 남지 않아요.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에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는 고립이에요. 세상과 단절을 선택한 사람의 빈손은 세상도 그 사람과 단절하는 걸로 대답해요. 6부. 돈이 사랑이라고 착각한 사람. 6번째 유형입니다. 돈으로 모든 관계를 해결하려 한 사람.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져 온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집 먹여 살리잖아. 애들 학원비 다 내잖아. 용돈 줬잖아. 뭐가 더 필요해? 이만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사신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 일인지 저도 알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만 채워지지 않아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요. 자식이 원하는 건 더 비싼 학원이 아니라 아빠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였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원하는 건 더 넓은 집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떠냐는 말 한마디였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용돈 봉투가 아니라 명절에 조금 더 오래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겉으로는 잘 안 보여요. 당장은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아주 분명하게 보여요. 돈이 관계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경제력이 약해지는 순간 주변이 빠르게 비어요. 돈이 있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이유를 찾아서 조용히 떠나요. 그때 이 사람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커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퍼줬는데? 왜 아무도 없지? 근데 돈을 준 게 아니었어요. 관계를 돈으로 잠시 빌린 것 뿐이었던 거예요. 임대료를 낸 거예요. 임대 계약이 끝나면 사람들이 나가는 거고요. 빈소에 화환이 몇 개 들어오냐는 그 사람이 얼마를 썼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줬냐로 결정돼요. 7부.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은 사람. 7번째 유형이에요. 연락은 오면 받지만 먼저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이게 사소해 보이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쌓이는 무서운 습관이에요. 모임에 부르면 가요. 연락이 오면 받아요. 만나면 반갑게 얘기해요. 근데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한 적은 없어요. 먼저 밥 한번 먹자고 한 적도, 어떻게 지내냐고 먼저 안부를 물어본 적도, 생일 축하한다고 먼저 문자 보낸 적도 없어요. 항상 받는 입장이에요. 항상 불려가는 입장이에요. 인간관계도 에너지예요. 항상 한쪽만 에너지를 쓰면 그 사람이 지쳐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항상 먼저 연락해야 하고 내가 항상 먼저 챙겨야 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가겠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해요. 바쁜가 보다 해요. 근데 1년, 2년, 5년이 지나면 슬슬 지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여요. 드라마틱하게 끊는 게 아니에요. 서운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뜸해지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라는 걸 몸이 알아서 피하는 거예요. 그게 30년, 40년 쌓이면 나이 들었을 때 전화기가 조용해요. 연락처엔 사람이 많은데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결과예요. 그 조용한 전화기가 텅 빈 빈소의 정막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예요. 8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뜨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중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한두 개는 나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오늘 이 영상이 원하는 거예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창피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50대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60대도요. 70대에 시작해서 달라지신 분들도 제가 직접 봤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늦게까지 바뀔 수 있어요. 단지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의지의 출발이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면 돼요. 오늘 퇴근하고 오랫동안 먼저 연락 안 했던 사람한테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별 내용 없어도 돼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오늘 저녁에 같이 사는 가족한테 밥 맛있었냐고, 오늘 힘들었겠다고 그 한마디 해보세요.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해도 돼요. 처음엔 다 어색하거든요. 어색한 게 당연해요. 오랫동안 고마운 마음을 표현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게 다예요. 관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했던 작은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언젠가 당신의 빈소에 진짜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게 될 거예요. 그게 잘 산 인생의 가장 정직한 증거예요. 지니 PD의 마지막 고백. 사실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스크립트를 쓰면서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나도 저 중에 해당되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연락하는 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늘 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감사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말로 표현한 적이 별로 없었고, 가족한테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기준의 잘함이었지 가족이 원하는 잘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다 만들고 나서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딱히 용건도 없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그 친구가 전화 받자마자 하는 말이 나도 요즘 내 생각 났었는데 였어요. 그거였어요. 그게 다예요. 그 짧은 통화 하나가 10년 후에 그 친구가 내 빈소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그 하나가 시작이에요. 그 하나가 쌓여서 인생이 돼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댓글로 오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니 PD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